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르면 정말 불편한 라이노 기능들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라이노 모델링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초보자분들에게 이 기능들을 전부 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행운이지만 보통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노를 처음 배우고 쓰던 방식 그대로 굳어져서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주변에 정말 빈번한데요. 오늘 내용을 다 보면 좀 더 간편하게 라이노 모델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뷰포트 조작에 대한 부분, 인터페이스 편의성 기능, 개체 이동과 편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렌더링과 다이어그램 밑작업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물론 실제로 라이노 10년차 이상이신 분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편하게 라이노를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자, 뷰포트를 다루는 것부터 봐볼게요. 일단 컨트롤 탭을 해서 이렇게 탑뷰로 화면을 전환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탑뷰를 갔다가 퍼스펙티브 뷰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데 컨트롤 탭으로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면 탑뷰에서도 이렇게 3D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탑뷰로 원상복구를 시키려면 이 커맨드 명령어 창에다가 top 이렇게 탑을 쳐주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서도 동일해요. 여기서도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3D로 이렇게 화면을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복구하려면 여기 원래 있었던 이 라이트 있죠? 이거를 커맨드에다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원상 복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어떤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화각 때문에 전체가 다 안 보여서 불편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 필요 없는 것들의 개체를 숨겨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주변에 바로 붙어 있는 벽체들 때문에 작업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거리, 화각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좀 작업하기 편하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프로퍼티스 창에 들어가서 이 카메라 렌즈 랭스 있죠? 이게 초점거리거든요.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화각을 크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프로퍼티스 가가지고 렌즈 랭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숫자를 바꿔주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동시에 다 눌러준 다음에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화각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화각 정도로 수정을 해서 내가 작업할 때 편한 화각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구를 하고 싶으면 동일하게 컨트롤 알트 쉬프트 누른 상태로 우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50 원저리로 이렇게 맞춰 주신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카메라 렌즈 랭스를 50으로 하고 쳐서 이렇게 원상 복구를 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 Z, 컨트롤 Y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작업들을 실행 취소를 하거나 재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뭔가 지웠어요. 그 다음에 잘못 지웠다. 그럼 컨트롤 Z를 통해서 이렇게 언두를 해서 기존에 지웠던 거를 다시 복구를 시켜줬죠. 근데 화면 같은 경우에 화면도 이제 이전에 했었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CAD에서는 컨트롤 Z, 컨트롤 Y를 할 때 이제 내가 움직였던 화면까지도 같이 히스토리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컨트롤 Z를 했을 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라이노에서는 컨트롤 Z 했을 때 내가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만 실행 취소 또는 재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화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명령어를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홈과 end를 쓰는 건데요. 이제 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전에 있었던 화면 상태로 되돌아가는 기능을 수행을 해줘요. 여기 커맨드 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undo 뷰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했던 거 말고 다시 화면을 복구하고 싶으면은 end를 눌러서 이렇게 redo 뷰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edo 뷰를 통해서 다시 최근의 뷰로 돌아가는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스냅에 대해서도 편리한 기능들을 몇 가지 알아볼게요. 오스냅 덕분에 명령어를 실행하고 해당 부분 근처에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스냅이 걸리게 되는데요. 가끔 복잡하게 여러 개체가 뒤섞여 있는 부분을 모델링할 때면 오스냅이 여러 개 켜진 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오스냅만 켜서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단의 오스냅 부분으로 가서요. 만약에 이제 엔드포인트만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켜고 싶은 오스냅을 이렇게 우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AND를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체크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때 AND 부분만 오스냅이 걸리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 다시 이 AND 부분을 우클릭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AND를 우클릭해서 하나만 활성화시켰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미드점을 내가 또 활성화를 또 시켰다. 이러면 원상복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우클릭해서 AND만 살렸다 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작업을 다 하고 이 다른 오스냅들을 켜지 마시고 우클릭으로 다시 복구를 한 상태에서 원하는 거를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다른 팁은요. 내가 이제 작업을 할 때 뭐 라인을 그린다 했을 때 딱 한 번만 오스냅을 해당하는 거를 켜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제 오스냅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르게 좀 바뀌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요. 라인 해주고 Shift 상태에서 누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드점을 찍고 싶어요. 미드점만 오스냅을 한 번만 이렇게 찍어주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임시로 한 번만 할 수 있는 오스냅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적용한 뒤에는 다시 원상복구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원샷 오스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Shift를 통해서 이렇게 원샷 오스냅을 활성화시켰을 때는요. 좀 다른 오스냅도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between과 %예요. between과 %는 어떻게 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가져가게 되면은 between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between 찍고 요 점과 요 점을 찍게 되면은 그 찍었던 두 점 사이의 점을 이렇게 오스냅으로 걸어서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얘는 무조건 원샷 오스냅, 그러니까 한 번만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시 라인 실행하고 가져가게 되면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는 뭐냐? 이렇게 명령어 창에 무언가가 뜨게 되면은 커브를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뭐 엣지 부분도 이렇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개체 만약에 이 부분에 이 엣지 커브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20% 하면은 5등분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20% 간격으로 이렇게 분할점이 임시로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뭐 20%점에서 라인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은 그 점에서 오스냅이 걸리면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실행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쓸 일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모르면 정말 불편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독학을 하거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몰라서 좀 작업을 어렵게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탭키예요. 탭키를 통해서 방향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라인을 명령어를 실행을 해볼게요. 명령을 실행하고 여기 점을 찍고 여기 점을 지나고 이렇게 라인을 연장시켜서 긋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어렵죠, 사실. 이럴 때는 이 스냅이 걸린 부분에서 탭을 해주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축 고정이 되면서 연장을 쭉 하면서 라인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역시나 Z축 방향으로 갈 때도 이 방향으로 오스냅 건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Z 방향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건 엘리베이터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3차원상에서 커브를 그릴 때 Z축으로 뭔가 점을 찍고 싶을 때 유용한 키거든요. 뭐 커브뿐만이 아니라 뭐 익스트루드 서피스나 익스트루드 커브를 할 때 디렉션 방향을 정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요. 일단 시연을 해보면요. 커브를 쳐서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점을 먼저 찍어주고 또 찍어요. 그 다음에 Z축으로 이렇게 뭔가 위쪽으로 가게끔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Z축으로 스냅이 이렇게 자동으로 걸려서 찍어줄 수 있긴 한데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점에서 뭔가 올라가는 Z 방향으로 점을 찍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 점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점을 찍게 되면은 거기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점을 찍어주면서 커브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 이 정도 점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점을 찍어주게 되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Z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점을 찍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3차원상에서도 쉽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도 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탭이랑 엘리베이터 모드 이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은 작업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개체 이동에 대한 팁인데요. 우리가 보통 개체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하죠?
객체를 선택을 하고 move, 저는 m이 단축키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m 스페이스에서 move를 실행해주고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객체를 이동시키는 게 보통이죠.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객체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엔드점을 기준으로 원점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엔드점에 가까운 부분 근처에서 꾹 이렇게 좌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엔드점에 오스냅이 자동으로 걸리면서 드래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대서 이렇게 엔드 부분 위치에다 이렇게 딱 누른 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move 명령어 칠 필요도 없이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move 명령어 치고 원점 찍고 이러한 과정들을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컨트롤 쉬프트 객체 선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보면은 컨트롤 쉬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객체의 일부분을 선택하는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솔리드 객체 일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드래그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의 일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잘못 선택됐으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의 벽체들이 지금 높이가 하단부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벽체 높이가 다른 것들을 이 해당 층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하단면을 동일하게 맞춰서 Z값을 동일하게 해서 이 바닥면이랑 일치를 시켜주면 되게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원하는 부분, 내가 조작할 부분의 하단면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set point라는 명령어를 쳐서 정렬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setPt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커맨드 창에 쳐주면은 이런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설정해야 될 게 Z값에 대해서만 동일한 게 수치를 맞춰서 이 하단면과 맞춰줄 거기 때문에 Z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를 끈 상태에서 OK를 눌러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제 스냅이 걸린 부분에 맞춰서 정렬을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바닥면에 딱 맞춰서 찍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가 있는 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체크를 했을 때 setPt에서 기존에 이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Z만 우리가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를 해제를 해야 되죠. 항상 라이노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게 우리가 오스냅에서 배웠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엔드를 우클릭하면 얘만 켜지고 나머지가 꺼졌죠. 그리고 셋포인트에서도 이런 체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포인트 쓸 때도 사실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다시 하단면만 잡아주고요. 상태에서 setPt를 명령어 창에 쳐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디폴트 값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setZ만 우클릭을 해주게 되면 얘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꺼져요. 이렇게 해주고 OK를 해주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더 빠르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벽체를 이렇게 하단부를 동일하게 Z값에 맞춰서 정렬하는 거 이외에도 창을 조절할 때도 컨트롤 쉬프트 키는 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스케일 1D를 통해서 튀기게 된다면 프레임의 두께가 바뀌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창의 폭만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프레임은 유지를 한 상태로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좌에서 우로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건버를 통해서 이렇게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잡고 move 명령어 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폭만큼 대신에 프레임 두께는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명령어를 3, 4개를 더 써야 될 거를 하나의 명령어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초보자분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명령어 중 하나가 selLast라는 명령어인데요. selLast는 가장 마지막 명령어에 의해 수정되거나 생성된 객체들을 모두 선택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박스가 저는 bx가 단축키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bx 실행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copy 명령어를 실행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copy 명령어 한 번에 여러 객체가 생성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여러 객체를 한 번에 실행을 해서 만들었을 때
같은 형태의 것들은 나중에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 보통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요. 주변에 객체가 여러 개가 있어서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럼 객체를 얘네만 따로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것들을 cell last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쳐서 가장 마지막 명령어로 실행해서 만든 객체들을 모두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피했었던 원본 객체를 Shift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주게 된 다음에 Ctrl G를 통해서 그룹을 해주면 모든 객체를 잡아서 바로 수월하게 그룹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케이스가 뭐 멀리언을 만들 때, 그러니까 커튼얼의 이런 프레임들이죠. 프레임들은 여러 개를 어레이를 통해서 또는 카피를 통해서 여러 개를 만들고 이렇게 셀라스트를 통해서 한 번에 잡고 그룹해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이 멀리언에서의 어떤 만드는 팁들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언을 배열을 했을 때 이 간격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간격을 좀 넓히고 싶단 말이죠. 미리 제가 이거는 그룹을 해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Ctrl Shift G를 통해서 언그룹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지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Cell Last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언그룹을 통해서 상태가 바뀌었던 모든 객체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웠던 객체가 지워지고 그 객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히스토리에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셀라스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객체들을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네를 뭐 계산을 해서 움직여가지고 다시 맞춰주는 게 아니라 distribute라는 균등 분배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이 객체들이 그룹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별도의 객체로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그룹을 해주고 지워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디스트리뷰트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러한 세부 옵션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디렉션, D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 방향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 가는 방향에서 균등 분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고 이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찍어주게 되면은 동일하게 균등 분배를 해주면서 프레임이 재배열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바로 그룹을 해주면은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다른 기초 강의에서도 강조했었던 명령어 중에 하나가 커브 불린 명령어가 있는데요. 커브 불린 명령어는 이런 선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렉탱글로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커브 불린 명령어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시연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다 잡고 트림을 해서 지우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필요 없는 겹쳐진 부분들 지워준 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잡아서 조인을 해주겠죠. 여기서 아까 배웠던 셀라스트를 활용해보자면요. 우리가 트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정된 객체가 이거 전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셀라스트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전체가 잡히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객체들을 모두 잡고 조인을 해줘서 이렇게 패곡선 하나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커브, 저는 EC가 익스트루드 커브의 단축키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벽체를 이렇게 보통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커브 불린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저는 CB가 커브 불린으로 단축키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객체를 다 선택을 해주고 CB에서 커브 불린 실행해주고요. 보통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잡아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전체 외곽 바운더리를 다 잡아준 게 우리가 원하는 전체 영역 회곡선이잖아요. 그래서 CB를 실행해주고 여기 all regions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 옵션에 all regions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 바운더리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번에 만들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extrude curve EC가 저는 단축키로 등록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벽체를 한 번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렸던 선을 필요가 없다면은 지워주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 상에서 또 유용한 것들인데요. 레이어 창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레이어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계단을 만든다 했을 때 계단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다고 쳐볼게요. 보통 어떻게 해요? 이 케이크 같은 모양의 플러스가 있는 거를 좌클릭을 해서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근데 보통 이 카테고리가 다른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다른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들을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근데 플러스에서 새로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검은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컬러를 다른 걸로 설정을 해서 바꿔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얘에서 잠깐 기다리면 뭐가 하나 뜨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New Layer with Random Color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다른 컬러가 설정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색깔의 레이어에다가 이름만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컬러를 여러 개를 지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모델링을 다 한 다음에 뭐 다른 D5 렌더라든지 루미온이라든지 뭐 트윈모션 같은 다른 렌더러를 활용을 해가지고 더 멋진 이미지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 레이어마다 매터리얼을 지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매터리얼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일일이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Synchronize Render Color라는 명령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눌러서 실행을 해주면은 이 All Layers라는 세부 옵션이 하나가 뜨게 되고요. 여기다가 All Layers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레이어의 색상을 따라서 매터리얼이 자동으로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자 독립된 매터리얼을 가지고 렌더러로 넘어가서 각자 해당되는 매터리얼들을 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팁은요. 우리가 보통 라이노에서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전체 선택을 하고 Make 2D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선들을 다 뽑아낸단 말이죠. 이 선들을 뽑아냈을 때 뭐 잘 정리돼서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복잡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선이 끊겨 있고 막 복잡하게 겹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정리를 한번 더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좀 세밀한 작업을 통해서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단순히 캡처를 통해서 여기다가 테두리만 입혀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간상 그게 좀 더 유리하기도 하고 굳이 Make2D에서 선을 다 정리해서 만들기에는 결과물의 퀄리티에 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캡처를 통해서 테두리만 따로 따가지고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좀 더 편리할 경우가 많을 건데요. 이때는 그냥 단순히 뭐 렌더뷰로 바꾼 다음에 캡처를 하게 되면은 화질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에서는 지원되는 기능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뷰 캡처 투 클립보드는 이제 클립보드로 그 캡처된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로 해두면은 우리가 파일로 이 이미지를 빼낼 수가 있겠죠. 뷰 캡처 투 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창이 하나가 뜨게 될 거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어요. 뭐 그리드가 나오게 할 거냐. 근데 보통 그리드는 안 나오게 하겠죠. 그리고 월드 엑시스. 보통 보면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좌표계가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이어그램 할 때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를 해줄 거고요. 그럼 여기 사라졌죠? 그리고 C플레인 엑시스도 당연히 없는 게 나을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트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색 그대로 나올 건지 아니면 얘도 투명 처리를 해서 뽑을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게 레졸루션, 해상도를 이제 좀 더 높여서 뽑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스케치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미지 익스포트 할 때 해상도를 조정할 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좀 더 덜 깨지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4000짜리의 해상도로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은 조금 더 커다란 이미지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스텀으로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서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뷰포트 상에서 이 전체 외곽 바운더리 뷰포트를 그대로 비율을 따라가고 싶다 할 때는 뷰포트 선택하고요. 여기서 스케일을 통해서 밑에 이제 최종적으로 뽑힐 이미지의 해상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보시고 만약 2000짜리를 4000짜리로 튀기고 싶다. 그럼 스케일을 2를 해주면 이렇게 배수로 늘어나면서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OK를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이 이미지를 가져가서 작업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고퀄리티의 해상도의 이미지로 선이 깨지지 않는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황별로 유용한 팁들에 대해서 몇 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유익하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이외에도 라이노에서는 숨겨져 있는 편리한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아는 것들에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편한 방법과 기능들이 없는지 고민해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배우려고 한다면 비단 라이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툴들도 능숙하게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더 이상의 한계는 없어지겠죠. 또 툴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은 때로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루빨리 그날이 찾아오기를 응원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